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선이든 21선이든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가는 거죠. 1차 분기점은 25만 5천 원이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2월 2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반도체도 안 해볼 수 없죠. 최근에 삼성전자를 하긴 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오늘도 시장이 엄청 강하네요. 그냥 오늘 삼성전자 효과가 톡톡히 일단 발생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2%, SK하이닉스가 3%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금 반도체 부품 섹터가 지금 업종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TSE, 주성 엔지니어링, 네페스아크, 테스, 제주반도체, 원익IPS, 네페스. 지금 상승 상위 업종의 코로나 관련된 테마는 다 가라앉아 버렸네요. 지금 건설기계, 뭐 해운, 백화점, 신세계 5%, 롯데쇼핑 4.6%, 생명보험, 삼성생명 4.8% 난리 났습니다. 오미크론은 그냥 뭐 개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주 화요일날 참 괜히 시장에서 쫀 것 같아요. 시장이 괜히 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어제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의 80%가 수출이고요. 그리고 대외 의존도가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국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을 봐야 되고, 이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들, 수출 대형주들이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는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죠.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하니까 지수가 상승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수출도 증가를 했고 600억 달러를 기록했죠. 600억 달러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액은 12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디램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내년 1분기까지는 뭐 반도체 우려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전혀 이런 것들이 틀려지고 있다라는 거, 참 그게 참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정말 무섭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트렌드포스에서 내년 1분기까지는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다. 이거는 지난번과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면 2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다. 인텔에서 DDR5가 지원되는 CPU라든지 서버용 CPU가 출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돌아설 것이다. 요날 어찌 보면은 11월 20일 날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IT 같은 경우, 특히나 디램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줄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날인가요? 11월 20일인가요? 11월 23일인가? 23일까지인가? 이렇게 있는데, 요날 제가 방송했을 때 삼성전자 이제 바닥을 잡았다, 이제부터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은.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테스나 같은 경우도 테스나를 포함한 이제 반도체 장비 쪽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쪽, 그리고 후공정 테스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아마존이란지 IBM이란지 기존에 있던 기존의 그 뭐라 해야 될까, 빅테크 기업이랄까요? 빅테크 기업들의 디램 주문량도 기존 예상치보다 더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가 좀 힘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뭐 반도체죠, 반도체.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은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테스나 같은 경우도, 자,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는 SK하이닉스도 그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하죠. SK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게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그동안 파일럿 생산을 했었는데 하이닉스 전체 매출에서 영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키파운드리 회사 합치게 되면서 20만 장 정도, 월 20만 장 정도 생산이 이제 가능합니다. DB하이텍이
지금 증설까지 하게 되면 15만 장이거든요. 8인치 웨이퍼가.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하이닉스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241선 이 부분만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전고점까지 이제 또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정말 IT가 돌아왔구나라는 걸 저도 내년 1분기 정도 생각했거든요. 상반기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IT가 빨리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스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조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 말씀드릴게요. IT는 시장이 흔들려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나 말씀드리면서 IT를 말씀드렸는데 IT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죠.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건설 그리고 기계 업종이 좀 강세를 오늘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에도 철강 같은 경우에도 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개별적으로 대형주들 동국제강, 롯데케미칼, 동제강, 롯데케미칼, 포스코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저평가 얘기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SK텔레콤도 지금 저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연지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 좀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연말에는 키워드가 IT 플러스 저평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든 종목도 말씀드리는데 히든 종목도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상승 나오다가 5일선이던 21선 지지받고 상승이 일단 N자의 상승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평가 말씀드렸듯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히든 종목도 퍼가 5배입니다. 같이 투자하신 분들 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PBR하고 지금 5배입니다.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치 투자 관점 그리고 장기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마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어쨌든 어제 주가가 관통이 됐죠. 관통이 되고 이제는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와 5일선이든 21선이든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일찍 말씀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고 조금은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5만 5천원을 잡았어요. 25만 원과 그리고 26만 원 구간이 1차적으로 분기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25만 원 전후가 뭐 분기점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만 원이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높게 25만 5천 원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7만 원 돌파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1차 목표 주가는 1차 분기점은 25만 5천 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